하루는 24시간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보통 업무 시간을 8시간 정도를 가정하면 일주일에 5일, 40시간 정도가 모두한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바빠하고 야근을 하고 뭔가 여유가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할 일을 모두 다 해내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해야 돼서 그렇고 저걸 해야 돼서 그렇고 이거 저걸 다 하면 난 시간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결과를 동일하게 내면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후자의 사람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도 우선순위는 항상 더 중요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걸 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 관점뿐만 아니라 많은 개념들에서 회사 업무 중에 빼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항상 바쁜 사람들은 뺄 줄을 몰라요. 뭘 빼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빼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여유 없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뭘 빼야 되는가, 뭘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엘리 골드렛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덕골이라는 책과 한계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TOC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TOC라는 개념이 제가 처음 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라서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TOC라는 게 Theory of Constraint, 제약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덕골이라는 책에서 보이스카우트에서 소풍을 가는데 허비라는 애가 되게 느리게 걷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그 애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른 애들이 아무리 빨라도 허비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허비를 잘 통제해서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전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제약이 되는 포인트?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예로 드는 걸 보면요, 생산시설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공장을 120%를 가동해가지고 원래는 100개를 제품을 생산해야 될 거를 120개를 생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얼핏 보면은 생산량을 늘렸으니까 우린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한 제품을 제때 팔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생산한 제품을 제때 팔지 못하면 과잉 생산된 제품들이 창고에 쌓이게 될 거고, 창고에 쌓이면은 재고가 되고 그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세일즈가 결국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금이 우리 쪽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공장을 돌릴 원료나 이런 거를 살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약간 동맥경화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부분의 생산력, 부분의 생산성 이 극대화되는 것이 반드시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의 전체 목표가 있을 테고 비즈니스의 전체 목표가 있을 텐데, 그 전체 목표를 극대화시키고 그 결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를 생각하지 않고 각 포인트 A, B, C, D가 100%로 열심히 생산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우린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생산에 대해 예를 들었을 때 재고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면 특정 시점에는 기계를 돌리지 않고 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공장에 기계가 쉬고 있는 거를 경영진이나 대표가 지켜보지를 못한다는 게 맹점인 거죠. 평소에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열흘 뒤가 명절이에요. 그러면은 열흘 뒤에 가서 뭐 가족들 만나고 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슈퍼카가 있어요. 아우토반이 뚫혀있고 200km 넘게 밟을 수 있는 슈퍼카가 있고, 그 다음에 난 지금 또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풀악셀을 밟아서 고향 앞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고향 앞에 열흘 전에 도착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음식도 준비되지 않았을 테고 만나야 될 친척들도 그 시점에 없을 겁니다. 보통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처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산이 있어서 거기 난 올라갔을 뿐이야, 뭐 이런 논리처럼 나한테 슈퍼카가 있었고 내가 지금 한가하기 때문에 나는 풀악셀을 밟아서 명절 열흘 전에 고향에 도착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전체의 효율, 전체의 생산성이 훨씬 중요하고 그건 부분의 생산성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실제 회사에서 저는 일을 할 때도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듯이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라리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쉬면서, 쉰다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쉬는 게 그냥 노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생각을 깊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샤워를 하던 중에 문제가 풀렸다, 또는 산책을 하던 중에 문제가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꽉꽉 쪼았던 두뇌를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그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리소스를 100% 지금 하는 일에 투입을 해야 돼 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 업무 책임자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임원급 이상 되는 분들이 전체의 목표가 맞아떨어지고 이 효율성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그게 부분을 지금 네가 100%의 효율을 뽑고 있는지 100%의 생산성을 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얘기는 미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팅이라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행위입니다. 미팅에 대한 안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팅에 필요한 참석자를 파악해야 되고, 그 참석자들의 시간이 다 가능한지 파악해야 되고, 그 시간에 회의실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되고, 이런 사전 준비에서도 굉장히 비용이 높은 행위고요. 미팅에 참석에서도 각각의 그 사람들의 어떤 시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1시간 동안 쓴다는 거는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비싼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진행하는 위클리 미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비용의 미팅이에요. 미팅은 높은 비용을 가지는데 그게 심지어 정기적으로 있는 미팅이야 라면은 이거는 비싼 미팅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미팅인데 거기서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없다면 이거는 뭐 우리한테 비용만 높을 뿐 가치가 없는 미팅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뭔가 매니저급 이상으로 일을 했다면 분명히 위클리 미팅을 세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위클리 미팅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위클리 미팅의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되게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만들었던 위클리 미팅을 없앴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미팅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관성적으로 내가 이 미팅을 계속하지 않고 그 미팅을 없애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과연 몇 분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지부진한 위클리 미팅이 관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미팅이 곳곳에 주 그 슬롯 안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미팅들 때문에 뭐 휴가 일정을 못 쓰기도 하고, 미팅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윈도우를 오래 쓰면 레지스트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뭔가 알 수 없는 콘텍스트들에 압도당하는 거죠. 내가 위클리 미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위클리 미팅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미팅 중에서 몇 개의 미팅을 내가 없앨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과감하게 없애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업무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일, 이게 그냥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미팅에 대해서 이 비싼 미팅들을 내가 없애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